서울의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내려앉았던 어느 날, 예능 하나가 조용히 파장을 일으켰다. 이미 본방송으로도 충분히 화제가 되었던 KBS 신상 출시 편스토랑. 하지만 지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건 방송된 장면이 아니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단어 하나. 미공개 원본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한 문장. 김용빈이 7년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이 글은 실제 방송을 토대로 한 보도가 아니라 그 미공개 영상이 정말 존재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지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스토리텔링이다. 그러나 상상이라 해서 가볍지 않다. 한 가수가 겪었을지 모를 고독과 공백,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버텨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본지가 딥수했다고 가정한 그 미공개 원본 영상의 시작은 여느 편스토랑과 다르지 않았다. 오프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스튜디오에는 익숙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붐이 특유의 텐션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출연자들은 각자의 레시피를 자랑하며 티키타카를 주고받는다. 화면 속 이찬원은 평소처럼 쾌활했고 그 옆에 앉은 김용빈 역시 화사한 미소로 장난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의 순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찾아왔다. 녹화가 시작된 지 약 11분 30초쯤 새로운 미션을 설명하던 붐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용빈 씨, 예전에 진짜 힘들었던 시기 있었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요즘은 꿀이죠. 꿀. 장난스러운 말투였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예능에서 흔히 오가는 가벼운 농담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스튜디오 안의 흐름이 아주 미세하게 뒤틀렸다.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을 법한 찰나의 정적. 그러나 원본 영상 속에는 그 찰나마저 고스란히 살아있었다고 상상해보자. 평소라면 에이 그땐 진짜 박스 떼다가 집에 가서 울었죠. 라며 너스레를 떨었을 김용빈.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다. 미소가 0.1초 빠르게 멈췄고 눈가 근육이 아주 살짝 굳었다. 조명 아래에서 그의 표정은 미묘하게 어두워졌고 옆에 있던 이찬원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직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이찬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김용빈의 웃음 뒤에 숨어있던 7년의 공백,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시간의 무게를. 11분 45초. 원본 영상 속에서 김용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고 상상해보자. 사실 그때 이야기는 아직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단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끊어졌다. 스튜디오를 채우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수십 번의 녹화를 거듭해온 베테랑 스태프들마저 모니터 앞에서 숨을 고르며 화면을 응시했다. 붐의 손가락이 카드 더미 위에서 멈춰 섰고 이찬원의 시선은 오로지 김용빈 한 사람에게 박혀 있었다. 그때 저는 진짜 혼자라고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저 버티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공기를 갈라놓는다. 스튜디오라는 공간이 더 이상 예능 녹화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상처가 꺼내지는 상담실 같은 분위기로 바뀌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 가수, 왜 갑자기 몇 년 동안 안 보였지? 한참 잘 나가다가 왜 활동이 뚝 끊겼지? 화면 너머의 시청자에게는 단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한 줄의 이력처럼 보이는 그 공백이 당사자에게는 삶을 완전히 뒤흔든 7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는다. 김용빈의 7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을지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트로트 오디션에서 주목을 받고 기대주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그 이후 모든 것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던 시간. 음반 계획은 미뤄지고 몇 번 잡혔던 방송은 연달아 취소되고 무대 대신 공백이 늘어가던 몇 년. 누군가는 요즘은 잘 안 보이네라고 한마디 던지고 돌아서지만
그 말 뒤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밤을 새우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김용빈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원본 영상 속에서 그는 더 깊이 내려가 말을 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검색창만 열면, 댓글만 보면. 역시 뜰 줄 알았다는 말보다 역시 안 뜨네라는 말이 더 많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깊이 박혔어요. 이 말이 끝나는 순간 붐의 표정이 굳어지고 웃음기 가득하던 눈가에 미세하게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예능 MC로 살아오며 수많은 웃음과 눈물을 지켜봤지만 이건 대본에 쓰이지 않은 생짜 진심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7년의 상처 한가운데 조용히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이찬원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본다. 솔직히 그때 찬원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앉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 한 문장은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의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무겁고 날 것이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고 모니터에 비친 붐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다고 상상해보자. 그는 고개를 숙였고 카메라에 잡히지 않으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을지도 모른다. 이찬원은 그 순간 말을 잃었을 것이다. 항상 빠른 재치와 순발력으로 현장을 지배하던 예능 천재가 대본 없이 튀어나온 진심 앞에서 완전히 멈춰 서버린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는 순간. 왜 하필 이찬원이었을까? 왜 수많은 동료와 선배, 후배들 중에서 김용빈은 그때 나를 붙잡아준 사람으로 이찬원을 떠올렸을까? 7년의 공백 속에서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던 몇 통의 전화, 아무 말 없이 형, 어디에요? 라고 묻던 문자. 새벽 2시에 날아온 오늘은 그냥 형 노래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라는 메시지. 그 모든 시간이 쌓여 한 사람의 무너짐을 조금씩 되돌려 놓았을 것이다. 원본 영상 속에서 김용빈은 이런 말도 했을지 모른다. 그때는 누구와도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다 차단하고, 다 피하고. 누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지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데 찬원 씨만은 계속 기다려줬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찬원의 눈빛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나한테도 연락이 안 됐던 거야. 조심스럽게 묻는 그의 목소리는 아마도 살짝 떨렸을 것이다. 그 질문 속에는 나도 사실 무서웠다는 감정.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뒤섞여 있었을 것이다. 김용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그때는 그냥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찬원 씨가 보낸 메시지는 삭제를 못하겠더라고요. 읽고도 답장은 못했는데 그래도 계속 남겨뒀어요. 이 대목에서 붐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이크를 잡은 손을 잠깐 내려놓으며 눈물을 훔쳤을지도 모른다. 야, 너희 둘 진짜 멋있다. 이런 인연, 방송 오래 하면서도 보기 힘들다. 그 순간 편스토랑 스튜디오에는 예능도, 요리도, 미션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사람이 있었다.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가수와 그 곁을 말없이 지키던 또 다른 가수. 그리고 그 둘을 묵묵히 바라보며 함께 울어주는 MC와 스태프들. 7년의 상처는 화려한 단어로 포장된 드라마 대본 속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런 모습에 더 가까울지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무너지고 아무도 모르게 다시 일어나 보려고 애쓰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괜찮다고 나는 내 편이라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어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게 되는 기적. 원본 영상의 후반부에서 김용빈은 마지막 용기를 짜내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